자, 주기함수. 그러니까 주기라는 게 지금 이 주기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배우시는 상하함수 있죠? y는 sin x, y는 코사인 x, y는 탄젠트 x. 이 상하함수들이 전부 다 일정한 그래프가 반복되는 겁니다. 재반복.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일정한 구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구간이 반복되는 함수를 보통 우리는 주기함수라 부르며 저 표현에 이런 거죠.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x값이 주어져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 그래프가 요만큼의 주기를 갖고 있죠. 일정한 운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주기가 p라면 여기서부터 쭉 이었을 때 다음 함수값과 똑같은 점에서 만나는 위치가 x 플러스 p가 될 거라는 얘기죠. 주기가 p니까 p만큼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함수값도 동일하게 나올 거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fx의 함수값과 fx 플러스 p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면 이 p가 이 함수의 주기가 되는 겁니다. 저기 나온 것처럼 저렇게 일정한 저 관계식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fx와 fx 플러스 p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 저 p가 이 함수의 주기가 되는 주기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p 중에 최소인 양수를 그때 주기라 부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죠. fx가 주기가 2인 주기함수는 관계식이 이렇게 써지는데 두 칸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f-4랑 다시 두 칸 뒤에 f-2 다시 두 칸 뒤에 f0 다시 두 칸 뒤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함수값이 나올 것이다. 계속 두 칸마다 똑같은 함수값이 나올 것이다. 이게 주기함수의 특징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림을 미리 그려놨습니다.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를 배우기 때문에 처음으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공부하는 겁니다.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에 대한 성질 앞에 잠깐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켜봤는데 이제는 그 정의에 맞게 이 함수 값들을 직접 찍어서 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근데 사인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정의대로 해볼까요? 동경 길이분의 y좌표였죠? 이걸 책에 있는 표현들 써보면 r분의 y라고 써집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보통은 시초선의 위치가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라고 했죠? 그 동경이 그 시초선을 떠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였을 때 동경이 이런 데 놓였다고 칩시다. 이게 동경이었죠? 그럼 동경과 이 원이 만나는 교점에 점 P를 두고 그 점 P의 X좌표, Y좌표를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죠? 반지름 R, X좌표는 반지름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세타는 요만큼. 네, 동경이 벌어진 각도.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 Y좌표는 R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지금 반지름 일자리 이해하기 위해서 반지름 일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반지름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X좌표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Y좌표가 됩니다. 이건 두 개는 매치가 상함수를 배우는 동안은 얘네 둘은 매치가 잘 돼 있어야 돼요. X좌표 보면 코사인 세타.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 Y좌표는 반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잘 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잘 생각해 봅시다. 사인 그래프를 내가 그릴 때 사인의 함수값은 사인의 함수값 y는 이 값으로 처리가 됩니다. 동경 길이분의 y좌표. 근데 지금 동경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1이잖아요. 그럼 1분의 y좌표니까 이 상하함수 사인 값에 대한 상하함수 값은 y좌표의 크기로 정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럼 1분의 y좌표. y좌표가 어디냐면 여기 있잖아. y좌표가.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y좌표는 이쪽으로. 선생님 상하함수 할 때 이 만나는 교점에서 x축 쪽으로 수선을 내리지 않았나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y좌표의 크기를 찾기 위해서 그 y좌표의 크기를 찾기 위해서 요만큼을 요 길이를 찾기 위해서 이쪽으로 그냥 내려준 겁니다. 값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그럼 각이 동경의 위치가 좀 더 위로 갑니다. 그럼 y좌표는 좀 더 커지겠죠? 천천히 y값 증가해요. 동경 위치가 좀 더 위로 갑니다. 그럼 y좌표 좀 더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큰 값이 나왔을 때는 동경이 90도에 갔을 때는 동경 길이가 y좌표, 동경 길이는 1, y좌표도 1이기 때문에 그때 상하함수 함수값은 최대값 1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9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 동경 길이면의 y좌표, y좌표가 또 다시 작아지기 시작해요. 1보다 작은 값으로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동경 길이면의 y좌표 계속 작아집니다. 작아지다가 만약에 동경이 180도가 되면 동경 길이분의 y좌표인데 동경 길이는 1이지만 y좌표는 0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사인 값이 0이 나와요. 그다음 3, 4분면에 동경이 이동하게 되면 동경 길이분의 y좌표, 동경 길이분의 y좌표 천천히 그 상관함수의 값이 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동경 길이분의 y좌표 음이 좀 더 음의 절대값이 커지고 있죠. 숫자가 더 작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동경 길이분의 y좌표, 동경 길이분의 y좌표 하다가 동경이 270도로 가게 되면 동경 길이 1, y좌표 마이너스 1, 그럼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사인 값의 최소값이 돼요. 다시 4, 4분은 동경이 이동하게 되면 동경 길이분의 y좌표, 동경 길이분의 y좌표, 동경 길이분의 y좌표 천천히 동경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y좌표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360이 되면 동경 길이분의 y좌표 다시 0이 돼서 0이라는 함수값을 찍게 된다는 얘기지. 다시 한 바퀴 돌고 나면 이 상황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주기가 완성이 된다는 뜻이죠. 일정한 운동이 다시 반복.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저 상황상 이제 사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조금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약간 칸 치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다 됐어요. 그리고 자, 다 됐습니다. 여기가 원점이에요. 원점. 그 여기가 어디냐면 90도예요. 이 한 칸이 90도 간격으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4분면을 결정할 때 그 간격이 90도 간격이거든. 90도. 근데 90도는 보통 우리가 2분의 파이라고 쓰죠. 여기 180도, 파이. 270도, 2분의 3파이. 360도, 2파이. 한 바퀴를 돌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때 1사분면에 가기에서는 동경이 조금씩 커질 때마다 y좌표가 천천히 위로 올라와서 90이 되면 최대값 1을 찍습니다. 그럼 천천히 동경의 동경 길이에 따라 y좌표 값이 사인 값인데 그 y좌표가 상승함에 따라 사인 값도 천천히 커지다가 90이 되면 1을 찍고 180이 되면 0을 찍고 270이 되면 동경 길이의 y좌표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찍고 360이 되면 다시 1을 찍습니다. 그럼 천천히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진 않아요. 직선 1차 함수만 그렇고 보통은 1차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프는 전부 다 곡선으로 갑니다. 곡선으로 이렇게 이동했다가 다시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사인 그래프예요. 생긴 모양이 마치 우리가 뭐 페이지 수 할 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할 때 그 모양과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물결 모양. 좌우 대칭. 이런 관계로. 아셨습니까? 이게 사인의 한 주기입니다. 다시 또 그만큼의 운동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그 전에도 이런 식의 운동이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 왔던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그 중에 한 단락을 이렇게 표현해 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각을 표현할 때 항상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보통 이 상관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특수각 위주로 값이 잘 나와요. 그런 걸 잘 물어보고 그 특수각 위주로 할 때는 이 0도와 90도 사이를 세 칸으로 쪼개서 30도 간격으로 30, 30, 30 다시 30, 30, 30 얘도 30, 30, 30 칸 좀 많네요. 그래서 아이고 다 지워졌네. 30, 30, 30, 30 30, 30, 얘 30, 30, 30 이런 식이에요. 30, 30, 30 30도 간격으로 이 값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인 30도가 얼마냐면 3분의 파이죠. 죄송합니다. 6분의 파이죠. 180을 6으로 나눈 값이니까 6분의 파이.
그럼 사인 30도를 집어넣으면 그 함수값이 얼마 나오냐면 2분의 1을 찍어요. 그럼 사인 60이 되면 이건 3분의 파입니다. 사인 60이 되면 2분의 루트 3을 찍습니다. 그러다 90이 되면 이제 1을 찍어요. 함수값. 근데 요 간격과 요 간격이 서로 같고 이 그래프가 이쪽에 대해서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네. 다시 2분의 파이에 30도를 더하죠. 이게 3분의 2파입니다. 120도. 걔가 똑같이 2분의 루트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되는 각이죠. 특수각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있는 각은 150도거든요. 150도는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요만큼 간격 6분의 파이면 이만큼 간격도 6분의 파이죠. 그럼 파이는 6분의 6파이니까 6분의 6파에서 6분의 파이를 떼면 6분의 5파이가 남아요. 이건 달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 값에 대한, 이 각에 대한 함수값의 크기는 항상 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요만큼 진행하죠? 그럼 이것도 6분의 파이야. 이거 한 칸씩은 30도씩이니까 계속 6분의 파이씩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 6분의 파이. 근데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더하면 6분의 7파이죠? 6분의 7파이를 집어넣은 함수값은 다시 얘랑 대칭관계예요. 요만큼의 함수값과 이만큼의 함수값은 양이냐 없느냐 차이점이지 그때도 대칭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게 6분의 7파이. 괜찮나요? 또 다시 이만큼 진행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함수값은 다시 누구랑 대칭이냐면 얘 갖고 다시 대칭관계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럼 6분의 7파이에다 다시 6분의 파이를 덧셈한 거죠? 그러니까 한 칸은 30도씩 6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6분의 7파이, 6분의 파이를 더하면 6분의 8파이 약분하면 3분의 4파이가 나와요. 걔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다시 2분의 루트 3, 270이 되면 마이너스 1을 찍고 다시 이면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반복이 돼요. 이렇게 대칭관계로 이렇게. 계속 30도씩 이렇게 이동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 뒤에 있는 거가 달달달달 외우라는 얘기는 선생님도 잘 못하겠어요. 외워주면 좋은데 여기 있는 거라도 확실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거는 상황상 외워두면 좋은데 안 되면 그림이라도 잘 판단해서 이렇게 서로 30도씩 각의 크기에 따라 함수값 크기가 필요하면 대칭관계 혹은 일정한 간격으로 함수값이 계속 똑같은 값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 양음의 관계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복잡해 보이고 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이 아닌 호도법의 각인데다가 값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내가 이런 값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배울 때는 어렵다라는 느낌과 동시에 어떤 느낌이 오냐면 저걸 언제 다 기억하지? 저거 다 언제 다 외우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반복 학습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더 쉽게 설명할 방법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함수값에 저런 어떤 구조적인 모양에 맞춰서 함수값을 정의한 거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는 그래프를 자꾸 그리시면서 이 값들을 자꾸 익히셔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탁탁 각이 주어졌을 때 그 상강함수의 값을 빠르게 구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연습량이 달렸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적으로. 사인 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당히 그렸어. 자, 다음은 이제 코사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코사인 그래프도 아까랑 비슷합니다. 한 번 했으니까 이번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사인과 코사인은 구조적으로 좀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이 반지름 1짜리 반지름 1로 두는 이유는 반지름 R로 두는 게 원래 맞는데 어차피 상강 함수도 비율값을 묻는 거기 때문에 분수 표현이잖아. 위아래 R 약분돼서 어차피 1로 두나 R로 두나 답은 똑같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하게 일단 1로 둔 겁니다. 그럼 시초선의 양의 방향, 시초선의 방향이 X축 양의 방향이고 동경이 움직이죠? 그럼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동경이. 그 동경의 끝점과 원이 만나는 교점에서 코사인의 정의는 Y는 코사인 X. 얘 정의는 동경 길이분의 X 좌표죠. 근데 동경 길이를 지금 우리가 1로 잡아놨기 때문에 1분의 X 좌표. 이제는 그림을 그려서 저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X 좌표의 크기를 코사인 값으로 정의하겠다는 얘기야. 함수값 Y는 X 좌표. 걔를 코사인 X의 함수값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는 봅시다. 동경 길이분의 X 좌표. X 좌표는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이 X 좌표잖아요. 그렇죠? 요만큼의 길이가 X 좌표이기 때문에
x축 쪽으로 수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동경 길이분의 x 좌표. 근데 이게 동경 길이가 만약에 동경이 세타가 0도에 내게 되면 동경 길이분의 x좌표. 동경 길이도 1, x좌표도 1분의 1이 돼서 코사인 0도는 1이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동경이 움직이면 x좌표가 짧아지기 시작하죠. 최대값 1을 찍었다가 동경 길이분의 x좌표 짧아지기 시작해요. 짧아지다가 90도가 되면 동경 길이는 1인데 x좌표는 0이기 때문에 90도일 때 코사인 값은 0이 나옵니다. 다시 동경 길이분의 x좌표 이상으로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x좌표가 이제 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동경 길이분의 x좌표 음의 절대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숫자가 점점 작아지다가 180이 되면 동경 길이분의 x좌표 1분의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계속 찍어준 겁니다.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얘도 그림상 뭐지? 이상한데? 뭐죠? 네, 그냥 그래야 되나 봐요. 자, 저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0도일 때는 1입니다. 0일 때 1을 찍고 천천히 동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x좌표가 짧아진다고 했죠? x좌표 길이, x좌표의 길이만 보시는 겁니다. x좌표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해요. x좌표의 길이가 처음에는 이만큼 각도가 움직임에 따라 천천히 0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90이 되면 0 찍고 180이 되면 마이너스 1을 찍고 270이 되면 다시 0을 찍고 360이 되면 다시 1을 찍습니다. x좌표의 크기를 본다면.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이런 운동이 또 반복이 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다 보니까 아까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지 않았었나요? 근데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실제로 연장해서 그려보면 사인 그래프나 코사인 그래프나 그래프 모양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위치가 약간의 시작점의 위치나 모양이 약간 틀려 보이지만 실제로 모양은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위치가 좀 다를 뿐이지 그래프 모양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코사인은 여기가 한 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얘가 한 주기예요. 그럼 한 주기를 보니까 얘도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2파이까지죠. 이해됐나요? 값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각도도 기억해야 돼요. 30도 간격으로 계속 일정한 값이 유지가 된다고 그랬죠? 30도, 2분의 루트 3. 60도, 2분의 1. 됐나요? 또 다시 이만큼 30도. 그럼 이 값 집어넣으면 이 값과 똑같은 값인데 부가 반대인 거. 다시 여기 있는 값을 집어넣으면 이 값과 똑같은 값인데 부가 반대인 거. 그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30도일 때 2분의 루트 3. 그러면 이 각도 얼마였나요? 아까? 기억하실까요? 6분의 5파이, 150도. 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 각도 3분의 파이였죠? 이만큼 3분의 파이. 그때 값은 2분의 1. 그럼 다시 요만큼.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값. 요 값 2분의 1. 그럼 여기 있는 값도 2분의 1이에요. 단 부가 반대인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3분의 2파이. 요 정도는 여기는 6분의 5파이. 요 정도 값은 어느 정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이 각도를 이 정도 각에서 나타난 함수값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를 대략 일단 두 개를 그려드렸는데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의 특징을 봅시다. 이제는 한 가지 모아서
y는 sin x, y는 코사인 x. 자, 빠르게 그릴게요. y는 sin x. 4칸. 왜 4칸이죠? 그러면 이 4칸 강형만 봅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가지며 사인 그래프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이렇게 물결 모양.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 모양. 이 사인 그래프예요. 여기 위치는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인 그래프의 첫 번째 특징,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최대값은 플러스 1. 여기 사이로 움직입니다. 괜찮습니까? 그 그래프 자체가 두 번째, 원점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대칭 관계예요. 이쪽에서 그림을 반대로 그리게 되면 여기 있는 점의 함수값이나 여기 있는 점의 함수값은 x 각의 크기의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죠? 그럼 함수값도 서로 반대부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원점 대칭 그래프가 돼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 필기하세요. 이 부분은 필기해 놓으세요. 원점 대칭이라는 말을 수학적으로는 기함수라고 부르는데 이제 고2면 이 단어도 이제 기억해야 돼. 기함수라고 불러요. 기함수. 그럼 기함수가 뭐예요? 그러면 기함수의 함수식은 이겁니다. f-x와 마이너스 fx가 서로 같은 거예요. 이거 써놓으세요, 지금. 이거 위에 1번 안 써도 돼. 근데 2번은 꼭 써놔. 2번은.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이거에 대한 간단한 이가 뭡니까? 그러면 만약 네가 y는 sin x, 우리가 f가 지금 함수값이 sin인 거니까 기함수의 특징이다 보니까 선생님 식을 이렇게 써줬죠. 실제로 이 f는 sin이라고 생각되죠. 우리는 지금 sin 그래프가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sin에다 각도를 집어넣는데 각의 음각을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30도. 그럼 얘는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각의 음수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각의 양수를 집어넣은 값에 함수값에 음을 붙이는 것 같다는 얘기지. 그럼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마이너스 사인 30도를 계산하는 결과가 결론은 사인 마이너스 30은 같은 값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인 30 우리가 알잖아요. 2분의 1. 거기에 음을 붙인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30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함수값을 갖는다는 것을 간단하게 이런 사인 그래프의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기함수의 특징. 그래서 기함수는 뭐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기함수는 기침하는 함수예요. 얘가 지금 목에 가시가 걸린 거야. 이게 목이에요. 각도에 가시, 음이 붙었다는 얘기는 가시가 걸린 거야. 그럼 털럭털럭 기침해서 이 가시를 바깥으로 토해냅니다. 그래서 기함수입니다. 기침하는 함수. 각에 음이 있으면 그 음을 바깥으로 내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사인의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이거는 위에는 얘가 사인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얘기는 이건 치역의 범위를 구한 거예요. y값의 범위. 세 번째, 정의역 범위는요. 그러면 정의역은 x값이고 x값은 일반각의 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 일반각은 모든 실수값이죠. 그래서 각도는 실수 전체의 각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인 그래프의 특징이었고 이제는 코사인 그래프의 특징은 다른 색깔로 첫 번째,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먼저 그려봐야 되죠. 코사인의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0, 4칸. 항상 4칸이에요. 여기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90, 180, 270, 360. 그 플러스 1, 마이너스 1. 코사인의 그래프는 네,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0일 때는 1 찍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다가 90에서 0 찍고 180에서 마이너스 1 찍고 270에서 0 찍고 360 되면 다시 1로 올라옵니다. 이런 모양. 바가지 모양. 되셨죠? 이렇게 약간 바가지 모양. 그럼 얘의 특징 첫 번째. 마이너스 1 이상 코사인 x는 어쨌든 가장 크면 1, 가장 작으면 마이너스 1.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잘 보니까 이 그래프가 원래 얘는 또 이렇게 그래프가 이으면 이런 모양이 생겼겠죠?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잘 보다 보니까 그래프가 y축 대칭 관계죠? y축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함수값을 집어넣으나 여기 있는 함수값을 집어넣으나 함수값이 똑같잖아. y축 대칭이에요. 이 y축 대칭을 수학적으로 우함수라 부릅니다. 그 우함수 관계식은 f-x를 계산하게 되면 그냥 fx와 값이 똑같은 겁니다. 음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나 양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럼 얘를 들어봅시다. 예. 지금 우리 f라고 둔 이 함수가 우함수인 코사인 함수를 기준한 거기 때문에 이 함수 f 대신에 코사인을 집어넣고 거기에 각을 음을 집어넣어요. 코사인 마이너스 30도. 그러면 실제로는 각의 음수가 들어왔지만 그냥 양각을 처리한 거와 값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30은 음각 처리 우리가 불편하잖아. 음에 대한 함수값을 잘 안 구해봤으니까. 그럼 이럴 때는 코사인은 우함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그냥 양수값으로 처리한 거와 답이 똑같아. 코사인 30을 계산하나 코사인 마이너스 30을 계산하나 답은 똑같다는 거죠. 그럼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30은 실제로 2분의 루트 3과 같은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 우함수는 기함수는 각 안에 음이 있으면 기침해서 그 음을 마이너스 그 가시를 바깥으로 토해낸다면 우함수는 얘가 약간 이 가시를 우물우물 씹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화시켜요. 없애버려요. 마이너스 했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없는 것과 답이 똑같다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음각 처리할 때 저렇게 좀 빠르게 처리해 주시면 좀 더 유리합니다. 얘도 역시나 정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각은 실수값 전체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사인 코사인에 대한 간단한 그래프의 특징을 일단 파악을 했으니까요. 잠깐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 사인 코사인 두 개 그래프를 그려놨죠. 지금 선생님이 설명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훑어봅시다.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의 이제 특징, 첫 번째 공통점. 사인 x의 그래프나 코사인 x의 그래프는 항상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함수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통점, 이게 치역의 범위였다면 정역의 범위는 모든 실수가 되며 가장 중요한 것 주기가 2파이라는 거예요. 360도. 그러니까 360도를 돌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주기는 항상 2파이를 갖는다. 두 번째, 차이점. 사인 함수는 기함수. 그러므로 사인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사인 x가 서로 같다는 거고 코사인 x는 우함수, y축 대칭.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x를 계산하면 그냥 코사인 x랑 답이 똑같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나머지는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프 자체도 똑같이 생겼고. 그리고 나중에 좀 이따 배우겠지만 코사인 그래프는 사인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0도만큼 움직이잖아? 그럼 얘네들이 완전히 포개지는 관계가 돼요. 자, 설명은 드렸고 여기 있는 문제를 푸세요, 지금. 푸시고 다 푸신 분은 5분 쉬었다 합시다.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주기가 3이고 이렇게 된답니다. 그림을 대략 그려보시면 돼요. 아이고. 그림을 대략 그려보면 주기가 3이니까 그러니까 0에서 시작했다고 치는 거 그냥 이거는 예를 든 거니까 0에서 시작해서 세 칸만큼 그래프가 꼭 이런 모양이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세 칸만큼 3, 6, 9 이런 느낌으로 똑같은 값이 나오면 최소값은 0, 최대값은 3이에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을 그렸어요. 여기 3. 약간 이런 느낌이죠. 3이 안 된다. 3보다 작은 거니까 약간 3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좀 다시 그리기 애매하니까 이렇게 일단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fx가 2x와 같을 때 f8의 값을 구하랍니다. fx가 2x랑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f에 1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는 뜻이죠. f에 2를 집어넣으면 이건 x값의 범위네요. 네, 잘못 썼죠? 함수값의 크기 아니고 x값의 크기였어요. x가 다 잘못 그렸네.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똑바로 안 읽고. 요즘 자꾸 내가 너무 문제를 수업이 바쁘다 보니까 급하게 읽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정의역 범위였네요. 그러니까 0에서 시작해서 정역이 3 되기 전까지만 그린 겁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근데 주기가 3이래요. 그럼 이런 일이 또 반복될 거란 얘기죠. 계속. 근데 일단 여기 안에서만 봤다는 뜻인데 fx가 2x와 같을 때라는 뜻은 x에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x에 2 집어넣으면 4가 나와요. 됐습니까? 그럼 x에 3 집어넣으면 6 나올 텐데 지금 f8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f8은 다시 요거로 보시면 돼요. 요거로 보셔야 되고요. 주기가 8이잖아요? 주기가 3이잖아? 그럼 f8은 이거 3 되기 전의 값과 똑같겠죠? 주기가 3이니까. 이거 3 되기 전이 얼마예요? f5예요. 다시 이거 3 되기 전. 3만큼 왼쪽. 얘랑 같다는 뜻이에요. 이 값은 4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그래프는 기본형입니다. sin x, cosine x. 근데 항상 우리가 그래프를 배우면 기본형을 배우진 않잖아. 기본형만 배우진 않잖아. 기본형을 배우고 걔를 일반적으로 평행이동시키죠. 그래서 표준형을 만들어요. sin, cosine,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기본형 그래프를 그려놓고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약간 상하, 좌우로 움직였을 때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 y는 sin x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만 기준으로.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1 이상 sin x는 1 이하. 두 번째, 주기는 2파이가 되죠?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그래프. 이건 뭔가 변환을 할 거야. 근데 첫 번째, 이게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순서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 앞쪽에 내가 일정한 배수를 곱했다고 칩시다. 3을 곱했어요. 3 sin x. 그럼 3 sin x면 느낌상 이런 거거든요. 사인이 만약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3 사인은 이 원래 사인 값의 3배를 하는 거니까 0일 땐 0이었는데 여기 90일 때는 얘가 최대값 1이 나오는데 얘가 3배가 되니까 3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건데 근데 위아래를 이렇게 잡아당겨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냐면 최대값 최소값이 바뀌어요. 마이너스 3 이상 sin x가 3 sin x. 이 값의 3배, 이 값 3배, 3배, 3배. 3 sin x. 3. 근데 주기는 안 바뀝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기는 똑같이 2파이로 똑같습니다. 주기 2파이. 괜찮나요? 그러면 세 번째, y는 이걸 x축으로 평행이동해 봅시다. sin x를 x축으로 우리는 각도니까 뭐 1, 2 이런 것보다는 아마 파이로 표시될 가능성이 높아요. y는 sin x 마이너스 여기 각이 주어질 텐데 그건 파이로 보통 많이 표현되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냥 m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럼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럼 원래 그래프가 sin x가 이렇게 그려진 거라면 얘는 옆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이게 양이면 오른쪽으로, 음이면 왼쪽으로 가겠죠? n만큼 평행이동해서 똑같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은 차이 없고 주기도 똑같이 2파입니다. 그냥 좌우로 약간 이동하다 보니까 그래프에 약간 시장 느낌이 옆으로 좀 움직였다라는 느낌일 뿐이지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첫 번째, 이 최대치에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두 번째, 주기도 여전히 2파입니다. 되셨죠? 네 번째, y는 이번에 사인한 다음에 이 각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각도에 비배해 봅시다. 각도의 비배. 이게 약간 주의하셔야 될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원래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이 sin x의 그래프는 요 네 칸 간격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래프 너무 대충 그리나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 1, 마이너스 1,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런 느낌으로. 근데 여기다 내가 앞에가 아니고 사인 한 다음에 이 각이 있죠. 각에 만약 2배를 했다고 칩시다. 사인 2x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얘 1, 0, 마이너스 1. 여기서는 30을 집어넣은 값을 30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죠. 얘는 30을 집어넣으면 60도의 값이 계산돼요. 2분의 루트 3이 나와. 그리고 여기에 45도를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나오죠. 2분의 루트 2가 나오죠. 근데 얘는 45를 집어넣으면 사인 90도가 계산돼서 1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45도를 집어넣으면 1이 나와요. 됐니? 45도를 집어넣어 1이 나와. 그리고 여기 x에 90 집어넣잖아? 여기 x에 90 집어넣으면 1 나오는데 얘는 x에 90 집어넣으면 180도. 사인 180도. 90도를 집어넣는데 사인 180도의 값이 0이 나오거든요. 여기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위 그래프, 아래 그래프를 잘 보세요. 최대값, 최소값은 변함이 없는데 얘는 원래 주기가 이렇게 가는 약간 느낌이 따라라라라 이렇게 하는데 얘는 따라라라라 이렇게 빨리 움직입니다. 한 주기가. 어디서 얘는 주기가 2파이에서 끝나는데 얘는 주기가 파이에서 끝난다는 얘기죠.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앞에 있는 개수 x 앞에 있는 개수에 b가 붙으면 최대 최소는 그대로인데 각도의 배수가 붙는다고 그래서 값이 크고 작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지. 근데 여기가 바뀌어요. 주기가. 원래 사인 주기가 2파인데 그 2파이를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의 크기만큼 짧아지는 겁니다. 이 배수가 자연수 값으로 커지게 되면 짧아지고 이게 분수 값으로 작아지면 반대로 늘어져서 길어지는데 어쨌든 2분의 파이를 x 앞에 있는 개수 b의 절대값으로 나눕니다. 왜 절대값 나눕니까 하면 주기는 간격이잖아. 일정한 간격이니까 음은 없어요. 양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각이 가끔 음이 붙기도 하거든. 음만큼 답이 나오면 안 되니까 주기가 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양이 나오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웠다고 보시면 돼요. 이처럼 원래 주기가 2파이였던 사인 그래프를 x 앞에 있는 개수 2로 나누더니 주기가 파이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다섯 번째. y는 sin x 플러스 n. 이번엔 sin 뒤에 상수가 붙은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이건 쉬워요. 원래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원래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라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나온 그래프였다면 이게 위로 n만큼 이 n이 양수이면 위로 음이면 아래로 그러니까 이게 n만큼 평이동해서 여기 0,0이었던 게 0,n으로 갑니다. 그리고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의 위치는 n 플러스 1 여기 있는 값의 위치는 n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이걸 좀 다시 쓰게 되면 n 플러스 1보다 뭐라 쓰는 게 좋냐면 1 플러스 n을 쓰는 게 좋고 여기는 n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1 플러스 n으로 푸는 게 좋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최대값 sin x의 최대값이 1 코사인 x의 sin x의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n만큼 더 추가로 덧셈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 그래프의 특징 첫 번째 최대 최소가 바뀌어요. 원리 sin x의 주기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인데 n이 덧셈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n보다 커놨고 1 플러스 n보다 작거나 같다고 성립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주기는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위로 그대로 혹은 아래로 그대로 위아래로 내렸을 뿐이지 이게 폭이 좌우의 폭이 변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다 배우시고 나면 이제 마지막 최종본이 이겁니다. y는 a sin x-m 플러스 n 요런 모양. 이 그래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최대값 최소값을 줘야 되는데 아까 여기서 보셨잖아요. 여기
여기 이거 일반화시켜서 A로 바꿔 써야 되죠? A. A sin 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로. 얘가 A. 얘가 플러스 A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A 하게 되면 이 그래프의 최대 최소 범위를 구하라면 이거 그냥 Y라고 쓸게요. Y의 범위를 구하라면 이 그래프는 최대값이 플러스 A, 최소값이 마이너스 A인데 뒤에 N만큼 덧셈이 돼 있죠?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위아래 움직일 때마다 이 최대값, 그러니까 이 함수값의 범위가 언제 바뀌냐면 이때랑 이때만 바뀝니다. 나머지는 안 바뀝니다. 그럼 X 앞에 있는 개수와 뒤에 있는 상수의 영향을 받고 최대 최소가 바뀐다는 얘기야. 그럼 최소값은 A의 절대값에 음을 붙인 것, A의 절대값에 양을 붙인 것, 거기에 N만큼 더한 게 최소, N만큼 더한 게 최대, 이 안에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의 절대값 플러스 N, 플러스 A의 절대값 플러스 N, 이게 최대 최소가 돼요. 두 번째 주기는 언제 영향을 받죠? 요때만. X 앞에 있는 개수에 숫자가 붙었을 때만. 원래 주기는 2파이. 걔를 절대가 B만큼 나누면 주기는 절대가 B분의 2파이가 된다. 자,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학교 시험 어쨌든 이게 나올 거거든요. Y는 마이너스 2 사인 3x 마이너스 파이 뭐 플러스 1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다음 주어져 있는 함수의 특징을 파악하시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최대 최소를 찾아야 돼요. 이 함수를 y로 본다면 이 함수의 최소값과 최대값, 최소값은 여기 절대값에 음을 붙인 마이너스 2에다가 1을 더한 값 보다 커놨고, 여기 절대값에 양을 붙인 숫자에다가 1을 더한 값, 그 사이에 최대 최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대 최소는 y값이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기는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x 앞에 있는 개수. 그래서 원래 2파이가 주기인데 걔를 3으로 나눠서 3분의 2파이가 주기입니다. 주기가 120도로 짧아졌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얘 그래프를 대략 그려주세요. 그러면 대략 다 그리지 않고 일단 한 주기만 그려본다면 이 식을 사인한 다음에 3을 바깥으로 뺄 수 있어요. 3을 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주기는 120도로 짧아졌고 X축으로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할 겁니다. Y축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럼 원래 원점에 있었던 게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60도만큼 약간 이게 간격이 두 칸 간격이라는 거죠. 60도만큼. 그 위로 한 칸, 요 정도. 얘가 3분의 파이, 컴마 1이라는 점이에요. 원점에 있었던 게 1이 가고, 그리고 원래 주기는 이렇게 2파이만큼인데 주기가 짧아져서 120도만큼, 3분의 2파이만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최대값이 이걸 봐야 되죠. 최대값이 2, 그러니까 진폭이에요. 위로 두 칸, 아래로 두 칸이 올라갑니다. 그럼 위로 두 칸, 여기 3, 여기 4 정도.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이 1, 2, 3, 3까지 올라가요. 그 최소값은 1, 2,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주기는 3분의 2파이.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림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3분의 2파이. 그럼 3분의 파이에다가 3분의 2파이를 더하면 요 위치, 마지막에 그래프가 쭉 가다가 딱 멈추는 한 주기 값이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2파이를 더하면 파이에서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 위치, 이 점의 위치는 파이, 1이라는 점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대략 그린 겁니다. 그림이 좀 지저분해 보이셔도 대략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3이에요. 그 사이를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런 느낌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쪽도 이렇게 반복이 이제 계속되고 있었겠죠. 이런 느낌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핵심은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주기, 그다음 그래프의 평행이동에 대한 성질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이 좀 이제 해결이 좀 되겠죠? 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과 주기를 구하시는데, 한번 살짝 선생님이 몇 가지 그래프만. 그럼 코사인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너무 사인만 나와서 그런가요? 네, 코사인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두 개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자, 이 그래프에 그래프를 그리고 주기와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원래 사인의 주기가, 사인 x의 주기는 이 범위라고 했죠. 근데 사인 2x가 붙어도 주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아니, 최대 최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음이 붙었네요? 그럼 여기다 음 붙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여기가 1, 얘는 마이너스 사인 x, 얘는 마이너스 1. 어차피 근데 이 범위 안에 존재하네요. 그래서 최대값, 그러니까 범위를 구하라면 최대값 1,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되고, 주기는 원래 주기가 2파인 사인 그래프를 앞에 있는 x 앞에 개수인 2로 나눠야 되니까 파이가 주기가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 그리면 이렇게, 원래는 4칸에서 여기가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얘 그려져야 돼요, 그래프.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최대 최소는 변함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사인 앞에 음수가 붙었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원래 함수값의 부가 반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0일 때는 0이에요. 그치? 근데 주기는 얼마나 오죠? 파이. 요 칸에서 사인 그래프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원래 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요 한 칸에서, 이 두 칸에서 사인 그래프가 완성이 돼야 돼. 주기가 끝나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파이 안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끝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봐봐. 사인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앞에 음이 붙었다는 얘기는 이 양의 부분이 음으로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 음의 부분은 양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부가 반대로 바뀔 겁니다. 하지만 최대값은 여전히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야. 이거는 큰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인 앞에 음이 붙으면 위아래가 뒤집어집니다. 원래 위로 가야 될 게 밑으로 내려와요. 이런 느낌으로. 원래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어야 될 부분이 위로 올라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거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럼 다시 이 운동이 똑같이 이렇게 반복. 다시 똑같이 이렇게 반복. 이런 느낌을 가겠죠. 계속 이런 느낌으로 좌우로 계속 움직일 겁니다. 됐죠? 자, 이번엔 코사인 그래프를 봅시다. 좀 지우고요. 코사인 그래프. 쌀면 계속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코사인 그래프를 그렸더니, 코사인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4칸. 하나, 둘, 셋, 4칸.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코사인 앞에 마이너스가 3분의 1이 붙었죠? 그럼 원래 코사인 그래프는 이 범위 안에 존재했는데 3분의 1을 곱했네요. 그럼 이 범위 안에 존재하겠죠. 당연히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이 범위 안에 존재하겠죠. 최대값은 3분의 1,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리고는 네, 똑같습니다. 그래프가.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 코사인 0일 때는 1이었고 90일 때는 0이었고 180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270대 0일 때 다시 2파이가 되면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를 움직입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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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분만 그린 거고 그 다음 다시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제 그려지겠죠? 계속 그려질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네,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주기는 x 앞에 개수가 안 붙었기 때문에 그냥 2파이가 주기입니다.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고요. 마지막 이제 탄젠트 그래프까지 설명을 드리면 네, 상관함수 그래프는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탄젠트 그래프가 따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인 코사인과 좀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얘는 탄젠트도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근데 탄젠트의 정의는 이게 x축의 양의 방향 시초선. 근데 동경이 움직이죠? 움직여요. 이렇게 동경이. 그럼 여기서 이 원과 동경이 만나는 교점에서 점피를 잡아주고 x 좌표분의 y 좌표가 돼요. 근데 이게 만약 동경이 0에 놓이게 되면 x 좌표는 1, y 좌표는 0. 0이 나오죠? 탄젠트 0은 0입니다. 그러다가 x 좌표는 짧아지고 y 좌표는 길어져요. 그럼 이 얘기는 분자값이 커지기 시작하고 분모는 작아지기 시작한다니까 함수값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x좌표분의 y좌표 계속 커지죠? x좌표분의 x 짧고 y 길어져요. 분모 짧고 y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90이 되면 x좌표가 0이 돼요. y좌표는 1이 되고 그럼 0분의 1인데 이 값은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0에서부터 x분의 y, x분의 y, x분의 y 값이 계속 커져요. 계속 커지다가 x분의 y 하면 값이 엄청 커집니다. 이 값은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 0.00001분의 만약 뭐 여기가 1이 안 되니까 뭐 0.9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만을 곱해야 되잖아? 1분의 9천이 돼요. 그럼 이 값이 9천이 됩니다. 느낌상 0.0001분의 0.9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함수값의 비율을 따져보면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9천 정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값이 엄청 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어느 정도는 천천히 탄젠트가 증가하다가 어떤 순간을 지나치는 순간부터는 급격히 값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 0이 되면 90이 되면 함수값을 못 구해요. 그러다 다시 동경 1이 가죠. 그럼 x좌표분의 y좌표, x좌표는 y좌표는 양. x좌표분의 동경에 1이 가서 x좌표분의 y좌표. 그럼 x좌표는 길어지고 y좌표가 짧아지기 때문에 천천히 또 다시 값이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설명한 것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탄젠트가 (90도) 180도? 아이고, 뭐지? (270도) 360도 여기 마이너스 90도. 자, 탄젠트를 그립니다. 저 그리다 보니까 탄젠트 0일 땐 0이에요. 자, 탄젠트 각이 천천히 증가하게 되면 함수값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때부터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90이 되면 함수값을 구할 수 없으므로 무한히 커집니다. 이런 느낌으로 무한히 올라가요. 근데 90의 함수값을 갖지는 않아. 결론은 90도가 점근선이 된다는 뜻이에요. 2분의 파이가 점근선. 그러다가 이쪽이 되게 되면 점점 180이 되잖아요. 점점 네.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집니다. 그럼 숫자가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80이 되면 x좌표 이거죠? x좌표분의 y좌표. x좌표는 마이너스 1, y좌표는 0이니까 180이 되면 다시 0을 찍어요. 점점 작아지다가 180이 되면 0을 찍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각도가 커지면 음수값이 음수값의 숫자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숫자는 커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점점 이렇게 올라가다가 180이 되면 0을 찍고 다시 3, 4분면 가면 이렇게 동행이 가죠? 그럼 x좌표분의 y좌표. x좌표는 y좌표는 음이에요. 그럼 음분의 양이 되고 동행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x좌표는 y좌표. 또 다시 무슨 현상이냐면 x좌표는 줄어들고 y좌표는 커지는 현상. 값이 계속 커진다는 뜻이에요. 양으로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양으로 커지다가 마찬가지로 270이 되면 값이 무한히 커지고 답이 나타나질 않아요. 결국은 탄젠트는 요 그래프가 하나의 주기가 됩니다. 이 모양이 하나의 주기예요.
이 그래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양을. 그럼 얘도 이렇게 모양을 반복하고 있겠죠. 얘도 이렇게 모양을 반복하고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거니까 계속 반복. 하다 보니까 선생님 0도, 여기는 파이, 얘는 2파이에서 x축과 만나게 되고 중요한 건 점근선이라고 그랬죠? 점근선이 여기, 얘네가 점근선이에요. 근데 얘를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근데 x축, 그러니까 y축 평행하니까 x는 하고 쓸 수 있죠. 얘는 y축 평행, x는 2분의 파이. 얘는 x는 2분의 3파이. 다음은 x는 2분의 5파이. 어떤 느낌이냐면 잘 봐야 돼. 기준을 0으로 봤을 때 0보다 2분의 파이만큼 크면 점근선이 만들어집니다. 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큼 크면 점근선이 만들어져요. 2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큼 크면 점근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는 거다. 점근선이 만들어지고 탄젠트는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점근선이 만들어지는데 그 점근선들의 특징을 봤더니 약간 이런 느낌이 나죠. 0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1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3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런 느낌이야. 결론은 정수, 이게 점근선이니까 y축 평행 직선이라 식은 일단 x는 하고 써질 테고 정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의 모양으로 점근선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요? 얘는 아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1파이 여기 n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에요. 책에 있습니다. 따로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 따로 쓸 필요는 없지만 뭐를 쓰셔야 되냐면요. 이제 그래프는 다 설명드렸으니까요. 여기다 뭐 쓰셔야 되냐면 여기는 요 있죠.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나중에 이 탄젠트 그래프가 평행이동했을 때는 점근선 찾기가 엄청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얘는 기본일 때 그런 거고 탄젠트가 평행이동했을 때 만들어지는 점근선의 위치를 찾으려면 각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x가 아니고 각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y는 탄젠트 x 점근선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가 각이죠. 그렇죠? 그러면 x는 각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얘가 점근선입니다. 근데 탄젠트가 이렇게 앞에 3이 붙어요. 3탄젠트 x 점근선을 구하시오 그러면 원래 탄젠트 값이 3배였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날씬해지는 겁니다. 3배에서 쫙 늘려놨기 때문에. 하지만 각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럼 점근선의 위치는 똑같습니다.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y는 이걸 평이동합니다. 탄젠트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탄젠트 그래프를 x축 6분의 파이만큼 평이동, 옆으로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30도만큼 밀겠다는 뜻이죠. 오른쪽 30도만큼 밀겠다는 얘기야. 됐니? 그럼 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각이 x가 아니고 이게 각이잖아.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각이에요. 각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써야 점근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단 점근선의 방정식을 쓸 때는 답을 x는 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우변을 이용합니다. 그럼 n파이 2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이건 통분해야 되죠. 6분의 3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6분의 4파이 약분하면 3분의 2파이 이게 점근선이 돼요. 아셨습니까? 자 다시 하나 더 y는 탄젠트 2x 이렇게 써져 있어요. 주어진 그래프의 탄젠트 그래프에 점근선을 구하시오 그러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각은 이게 각이잖아. 각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 양변을 2로 나누셔야 됩니다. 따라서 x는 왜 x는이면 y축 평행한 직선이니까 x는 하고 써야죠. x는 2로 나누면 2분의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이게 점근선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럼 얘네들 붙여볼까요? y는 탄젠트 2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여기 점근선을 구하시오. 그러면 각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쓰시고 얘를 식을 x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넘기면 2x는 n파이 플러스 3분의 아까 계산했었죠? 3분의 2파이. 양변 2로 나눕니다. 따라서 x는 2분의 n파이. 이걸 2로 나누면 플러스 3분의 1파이. 이게 점근선이 돼요. 그러니까 탄젠트는 점근선만 잘 찾아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크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자 다시 위로 갑니다. 잘 보세요. 다시 위로. 탄젠트 그래프를 잘 보다 보니까 이 탄젠트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 이 그래프의 특징. 첫 번째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히 올라가고 무한히 내려가기 때문에 최대치는 어차피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상관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문제는 어디서만 나오냐면 사인 코사인만 나와요. 물론 탄젠트의 그래프를 딱 구간을 정해. 딱 요만큼이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는 최대치수가 나오겠지만 전체 크기로 봤을 때는 탄젠트는 최대치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죠? 얘는 잘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물어봐요. 두 번째 주기를 물어봅니다. 근데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 주기는 2파이였죠. 근데 탄젠트는 보신 바와 같이 요만큼 간격에서 그래프가 나타나요. 4칸이 아니고 2칸. 파이에서 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게 이거란 얘기죠. 그래서 탄젠트는 얘네 둘이 중요합니다. 얘랑 얘 두 개가 중요해요. 주기가 뭡니까? 그 다음에 점근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쟤네들을 집중적으로 잘 보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힘들다 오늘 준수. 준수야. y는 a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는 이 부분 아까 어느 정도 설명드렸고 코사인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 움직이면 되고 탄젠트만 좀 차이가 있는데 탄젠트는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최대치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최대치수 생각을 안 하면 돼. 주기만 신경 쓰는데 주기는 위랑 똑같습니다. x 앞에 있는 개수로 원래 주기를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눕니다. 사인 코사인은 2파이니까 2파이를 x 앞에 있는 개수 b의 절대값 나눈 거고 탄젠트는 파이가 주기니까 주기를 x 앞에 있는 개수인 b의 절대값으로 나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는 최대치수는 없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지만 뭘 신경 써라고 그랬냐면 점근선. 각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 식에 맞춰놓고 식을 x로 정리하시면 점근선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책에는 그런 내용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필기해 드렸던 그 내용을 잘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문제를 이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여기는 좀 이따가 난 이걸 계산하는 방식을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이제 그래프부터 먼저. 자, y는 sin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시오. 정형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sin x의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한 주기만 그리면 이래요. 이렇게 한 주기만 그리면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네, 이렇게.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정형은 실수 전체다. 그렇죠? 일반각이, 저 각 x는 일반각이라 무한히 크고 무한히 작아집니다. 맞는 말이고. C형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맞죠? 주기는 2파이다. 맞습니다. 그래프는 y축 대칭이다. 아니죠. 사인과 탄젠트는 원점 대칭입니다. 그죠? 사인 x와 탄젠트 x는 원점 대칭이에요. 둘 다 기함수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네들은 특징이 각의 음수를 집어넣으면 그 각의 음수를 바깥으로 내보내서 각의 양수값에 함수값의 음을 취한 것과 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 1사분면 각이죠. 요만큼. 거기서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그렇죠? 각이 커지면 함수값도 커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은 맞는 답. 자, 다음
자, 다음 그림과 같이 y는 sin x의 그래프와 y는 k의 교점 x좌표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x1, x2, x3라고 썼을 때 x7과 x8의 함수값의 x7과 x8의 x값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건 보시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x7이 어디냐면 쭉 이어가 볼까요? 좀 더 쭉 이어가서 이렇게 그리고 그리다 보면 얘가 x5, 얘가 x6이겠죠. 그럼 x7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x7. x8은 여기 있습니다. x8. 이렇게.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함수값도 아니고 그냥 x값들이에요. 여기 있는 x값과 여기 있는 x값을 더하면 얼마입니까를 물어본 거거든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 위치들이 정확히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30도인지 60도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인데 알 수 있어요. 보세요. x1과 x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여기에 위치가 나옵니다. 맞나요? 둘의 중점의 위치. x1과 x2를 더한 다음에 우리가 있는 평균이야. x1과 x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둘의 평균값 정중앙에 있는 이 위치가 나와. 이 위치가 어디죠? 2분의 파이죠. 사인의 얘가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파일 때 1이었으니까. 맞니? 그럼 x3와 x4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은 여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그러면? 이 간격이 몇 파이죠? 2파이겠죠. 사인은 주기가 2파이잖아. 그럼 얘랑 똑같은 위치가 다시 나오려면 2파이만큼 진행이 돼야 되니까 2분의 파이에 2파이를 한 번 더하면 이 위치예요. 그럼 2분의 파이에 여기 위치가 2분의 파이에다가 2파이를 한 번 더하면 이 위치야. 그럼 여기는 이 위치는 2분의 파이에다가 다시 2분의 파이가 두 번 4파이를 더하면 이 위치예요. 그럼 이 위치는 어디예요? 그러면 이 위치가 2분의 파이에다가 다시 2분의 파이를 더한 6분의 파이가 이 위치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잘 봐야 돼. 끝난 거 아니야. x7 더하기 x8을 2로 나눈 값이죠. 정중앙에. 이걸 2로 나눈 값이 이 답이에요. 이렇게.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야 x7 더하기 x8이 나올 테니까 양변에 2를 곱하시면 파이 플러스 12파이 둘을 더하면 13파이가 정답이 됩니다. 자, 오른쪽 같이 y는 2 코사인 2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2로 y는 마이너스 2면 이거죠? x축평양 직선 여기요.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다. 잘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x축, 얘가 y축, 원점 요만큼의 넓이. 이거 둘러싸인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안 어려운 게 요거는 코사인 x지? 코사인 x는 기본적으로 y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랑 여기 넓이가 같죠. 얘랑 다시 요만큼의 넓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넓이를 못 구합니다. 정적분을 배워야 그나마 흉내를 낼 수 있지, 일반적으로 아직 정적분을 배우지 않는 상태라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원이나 부채꼴이 아닌 이상은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뜯어 붙이는 거야. 잘라 붙이거나 뜯어 붙이거나 뭐 잇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 부분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건 없어지고 실제로는 여기랑 여기가 색칠되기 때문에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길이 2분의 파이에서 오른쪽 2분의 파이, 왼쪽 2분의 파이. 그럼 가로 길이는 파이. 2분의 파이가 두 번이니까. 세로 길이 이만큼 간격이 밑에 좌표점 마이너스 2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간격은 2잖아요. 세로 길이 2. 따라서 넓이를 구하면 2파이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대표형. 아이고. 자, 주어진 함수 그래프 많이 평행되어 있고 많이 변형이 되어 있죠. 저 그래프는 y는 2 sin 파이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당한 것이다. 이때 n 플러스 n의 값을 계산하시오. 그나마 좀
네. 이쪽이 좀 이게 많이 연결돼 있어서 이걸 이런 꼴로 만들려면 y는 한 다음에 되도록이면 x축 평행 이동거리를 알고 싶으면 x 앞에 있는 개수를 바깥으로 빼내는 게 좋습니다. 파이를 빼내세요. 그러면 이 개수들을 파이로 나누라는 뜻이니까 x-1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x 대신에 x-를 대입했고 y 대신에 y-를 대입한 결론이죠. 여기는 플러스는 1로 넘어왔다 보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m값이 1, n값도 1, 둘을 더하면 2가 정답이 됩니다. 자, y는 sin 3x-1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다음과 같을 때 상수 a, b 값을 구하시오. x축 대칭하면 뭘 배웠죠, 우리가? x축 대칭. 이게 x축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점이 x축 대칭이동하면 1이 내려오죠. 두 점의 특징은 x 앞에는 동일하나 y 값의 부가 반대네요. x 대칭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관계식에 대입한다. 주어진 식 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관계식에 대입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쓰죠? 이렇게. 따라서 이 식을 y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3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1. 둘을 더하면 0이 정답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첫 번째 저런 그래프 보면 가장 먼저 뭐부터 보라고 그랬냐면 최대 최소 y값의 범위는 뭐보다 커놨고 뭐보다 작거나 같을 텐데 사인이나 코사인은 앞에 있는 개수랑 뒤에 있는 이 상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저 개수의 절대값 2의 절대값에 음수 붙인 거에 y축 평이동 1을 뺀 거 2의 절대값에 양수 붙인 거에 1을 뺀 거. 왜 1을 뺀 거는 어차피 그래프가 위아래로 얘는 밑으로 1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무조건 최소값이나 최대값이나 다 밑으로 한 칸씩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다 보니 y의 범위는 네, 마이너스 3 이상 얘는 1 이하 이렇게 되겠죠. 최대값은 1이다. 맞는 말이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3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는 원래 사인이 2파이가 주기인데 x 앞에 있는 개수는 나누라고 했죠? x 앞에 개수 2가 있네요. 2의 절대값 2로 나누게 되면 파이가 주기가 됩니다. 네, 1번도 맞는 답입니다. 그래프는 원점을 지난다. 어떤 점이 원점이든 원점이 아니든 지난다 안 지난다 나오면 대입해보면 되지. 대입해서 식이 참이면 지나는 거고 대입해서 식이 참이 아니면 안 지나는 거잖아요. 대입해봅시다. y에 0,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2 곱하기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 되죠. 넘깁니다. 2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1. 그럼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2분의 1. 자, 근데 여기서 사인 같은 경우는 음각을 계산할 때 이 음을 바깥으로 토해내는 기함수를 계산하고 있죠. 기침에서 토해냅니다. 그럼 따라서 음수, 각의 음수가 있으면 바깥으로 마이너스 나오면서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고 따라서 사인 3분의 파이 몇 도예요? 60도. 맞아요, 이게? 사인 6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럴 리 없잖아. 1사분면 각이잖아요. 각도가 1사분면일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인데 얘는 일단 값은 둘째치고 부호가 안 맞네요. 틀렸네요. 네, 지나지 않습니다. 숫자를 집어넣어 값을 계산해봤더니 답이 안 맞더라. 그 얘기는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5번 문제. y는 2sin 2x의 그래프를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되는 그래프가 같다. 해봅시다. 이거 지울게요.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x 대신에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대입한다.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한다. 관계식에 집어넣자.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걸 평행이동한 거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1은 2 곱하기 사인 2까지는 써야 된다. x만 바뀐 거니까 x자리 대신에 x 마이너스 6분의 8을 대입해요. 얘를 정리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y는 2 곱하기 사인 한 다음에 위 것을 맞추려면 안에 있는 이 바깥에 있는 2를 안으로 분비하는 겁니다.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1 넘으면 마이너스 1. 네, 딱 맞죠? 숫자가? 네, 5번은 맞는다.
함수 fx는 a 코사인 파이 x 플러스 b의 최대값 3이고 f 3분의 1이 2일 때 상수 a, b 값을 대하여 a 빼기 b 값을 구하랍니다. 단 a는 양수. 최대값, 가만히 있어봐. 코사인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했었냐면 코사인 앞에 붙어있는 개수 a의 절대값인데 a가 어차피 양수라고 돼 있잖아. 그냥 a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양수의 절대값은 양수니까. 거기에 상수 b를 더한 건데 양수 a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게 밑에 있는 함수값이었는데 걔를 b만큼 평이동. 죄송해요. 최대값이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최소값은 a의 절대값에 음수 붙인 것. 근데 a의 절대값이 양수니까 양수 a의 음수 붙이면 최소값에 b를 더한 것. 이렇게. 최대 최소. 됐나요? 그래서 지금 최대값이 나와 있죠? 이 값이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식이 하나 만들어졌죠? a 플러스 b 값은 3이라는 것. 왠지 느낌이 연립분식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죠? 두 번째. f 3분의 1. 이건 각이잖아. 각에 x값 대신에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2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점에다 풉니다. 이 그래프가 3분의 1, 2를 지나간다. 그래서 대입한 거예요. y에 2를 집어넣고 x에 3분의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a 곱하기 코사인 3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파이 플러스 b. 3분의 파이가 몇 도냐면 60도죠. 코사인 60도. 2분의 1입니다. 이거 빨리 계산돼야 됩니다. 그럼 2분의 1에 a를 곱했으니까 2분의 1a 플러스 b. 그 값이 2인 거예요. 위에 자리를 뺍시다. 그러면 1a 빼기 2분의 1a니까 2분의 1a가 나왔고 b는 지워지고 이 값이 1이에요. 양변에 2를 곱하면 a 값은 2. a 값 1을 여기다 집어서 넘기면 b 값은 1. 그래서 a 값에서 b 값 빼면 1이 정답이더라. y는 a sin bx-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bc에 대하여 abc의 곱을 계산하는 얘기죠. 이걸 그래프를 보고 이제 식을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최대값이 2, 최소값이 마이너스인데 뒤에 상수가 붙어있지 않죠? 원래 최대값은 a의 절대값에 플러스 뒤에 있는 상수값.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에 플러스 상수값이 돼. 상수가 없어요. 그럼 최대값이 a의 절대값이 양수, 최소값은 a 절대값이 음수. 이 값이 2가 나오고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문제에서 보면 a가 양수라 되어 있거든요. 그럼 a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위아래 폭을 보고 위로 두 칸, 아래로 두 칸. 플러스 2나 마이너스가 곱해진 거구나. 근데 a가 양수이니까 a 값은 2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구했고요. 두 번째, b를 구하라는 얘기는 x 앞에 있는 개수잖아요. b는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주기랑 관련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잖아요. 사인의 주기는 2파이가 주기고 x 앞에 있는 개수 b의 절대값인데 b가 지금 양수잖아. 그럼 b의 절대값은 어차피 b일 테니까 양수니까 b분의 2파이를 계산했더니 이 그래프에 주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주기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어디서부터 주기를 근데 그래프 위치가 약간 움직여서 어디서부터 주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계산하기 편한 점, 나와 있는 점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주기잖아. 한 주기. 물결 모양. 근데 보니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왼쪽에 있는 점 빼면 이 간격이 나오지 않나요? 6분의 7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게 되면 파이가 남죠? 6분의 6파이니까. 그럼 이걸 계산하면 돼. 양변에 b를 곱하게 되면 2파이는 b파이랑 같고 양수 b값은 2가 되겠네요. 세 번째, c값 구하는 겁니다. c값은 어떻게 구하죠? 그러면 저는 x평행이동 거리입니다. 그럼 숫자를 집어넣어 볼게요. y는 a가 2였죠? 2 곱하기 sin b값이 2였습니다. 2x-c 2를 끄집어내요. 2 곱하기 sin 2 가로 x-2분의 c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론 얘가 x 대신에 x-2분의 c가 대입했다는 뜻은 따라서 x축으로 이게 역인되는 숫자인 2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이 그래프가 얼만큼 평행인지 보려했더니 사인 그래프의 원래 시작 위치 얘는 어디 있었어야 되죠? 원점에 있었어야 될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야 될 그래프가 옆으로 얼마만큼 이동됐나요? 6분의 파이만큼.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갔으니까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럼 x축으로 2분의 c만큼 표현했는데 걔가 알고 보니까 6분의 파이랑 같은 값이에요.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c값은 3분의 파이. 그 c값이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0과 180도 사이에 60도가 존재하는 게 맞기 때문에 c값은 3분의 파이. c값, b값, a값. 이걸 다 곱하게 되면 3분의 4파이가 정답이 되겠네요. 말했잖아. 니네는 그래도 수학은 축복받은 세대야. 옛날 니네 선배들은 이거 다 했었어. 니네 선배들은 이거 다 했어. 이거를 했다고. fx의 절대값. y는 fx의 절대값. y 절대값 fx. y 절대값 fx의 절대값. 니네 선배들은 이거 다 했었어. 그래프 다 기억해야 돼. 이거는 다. 근데 요즘 이렇게 복잡하게 수학을 안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 배울 때만 해도 막 별짓 다 해서 무슨 공식화해서 일반화 시켜가지고 애들한테 이걸 외워야 된다 하면서 막 그래프를 외우는 건 아니게 하는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뭐 대칭 축도 찾고 뭐 접어 올리고 뭐 별짓 다 했었는데 얼마나 단순한 수학이 됐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얘는 사인 그래프 보세요. 원래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사인의 절대값을 씌워놨다는 얘기는 함수값 y가 음수는 없다는 뜻이야. y 값이 오른쪽에 뭐가 있든 간에 절대값 씌워졌다는 얘기는 y값, 함수값은 음이 없다. 따라서 음으로 내려간 부분은 음의 크기만큼 양으로 값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음의 크기만큼 양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아래쪽이 x로 대칭동돼서 위로 접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 크기만큼 위로 접어 올린다. 얘를 접어 올렸더니 이렇게, 얘를 접어 올렸더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퐁당 이런 느낌으로 가요. 쓰다 보니 이 함수는 최대값이 1입니다. sin x의 절대값의 최대값은 1까지 가고 최소값은 0입니다. 마이너스 1이 없어요. 접어 올라가면 가장 작은 위치가 0이에요. 그리고 주기도 바뀝니다.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이였는데 이 sin 절대값의 그래프를 보니까 이만큼이 주기예요. 이만큼. 어디까지인가요? 그러면 파이가 주기입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코사인도 비슷합니다. 코사인 그래프는 위치만 틀리지 얘도 그래프 모양은 어쨌든 이런 모양일 거기 때문에 x축 아래로 내려간 게 접어 올라가요. 그럼 접어 올라가면 얘도 이렇게 퐁당 이런 느낌이에요. 똑같은 그래프다. 약간 좌우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x의 절대 그래프도 얘랑 똑같아요. 0 이상 1 이하. 그리고 주기도 똑같습니다. 파이가 주기가 되죠. 탄젠트 그래프는 이 아래 있는 부분 위로 접어 올라가면서 약간 포물선처럼, 포물선 아니지만 약간 우리가 배웠던 그런 느낌처럼 있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같은 이런 느낌으로 반복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얘는 최대값은 여전히 못 구해요. 하지만 최소가 나옵니다. 최소는 0입니다. 원래 탄젠트는 최대도 없고 최소도 없는데 아래쪽에 위로 접어 올라가면서 요 밑에 있는 값이 가장 밑에 있는 값이 되기 때문에 최소값이 0이 되며 주기가 파입니다. 원래 요만큼이 한 주기였는데 이게 위로 접어 올라가면서 요렇게가 한 주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주기는 탄젠트와 똑같은 파이가 주기가 만들어진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래 걸 접어 올리는구나.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 다시 한번 연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그대로 그 크기만큼 위로 접어 올려서 아래쪽 부분을 위로 커튼 접듯이 접어 올려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되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판단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몇 번 그리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더불어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한 번 더 그려보는 게 더 좋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형 구분 요거는 대표 문제 그래도 하나는 풀어봐야 되니까요. 자, y는 sin x의 그래프와 일치하는 그래프의 식이 어떤 건지 보기에서 절대값 x의 그래프와 똑같은 걸 찾아내래요. 그래프가 일치하는 겁니다. 쟤랑 일치하는 거. 근데 기형은 일치하나요? 일치라는 얘기, 어떻게 무슨 조작을 했지 않았잖아. 평행이동, 대칭이동하여 일치되는 거, 이게 아니고 그냥 그래프와 얘랑 똑같은 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sin x의 그래프는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퐁당퐁당이었죠. 저 절대값 그래프는. 근데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퐁당퐁당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그래프처럼 보이지만 위치가 약간 틀려요. 이 상태에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답이 되고 니은은 이게 좀 헷갈리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sin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각의 절대값이 씌워졌다는 얘기는 각의 음각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됐니? 그럼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sin 예를 들어 30도를 계산한 절대값. 그럼 얘는 2분의 1이에요. 근데 원래는 sin 마이너스 30도를 계산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 되거든. 근데 여기 각의 절대값을 집어넣기 때문에 위랑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30을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30을 집어넣으나 답이 똑같이 2분의 1이 나온다는 뜻은 이 아래 부분이 위로 접어 올라와야 이 값이나 이 값이나 답이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배웠잖아. 가만히 있어봐. 사인 그래프는 그림을 그려도 이해할 수 있는데 사인 그래프는 기함수였어. 그래서 x가 들어왔을 때나 x가 들어오면 그냥 이 상태로 가겠지만 그래프에 만약에 음이 들어오게 되면 각도에 음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사인 x를 계산해야 되는데 각도에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얘나 똑같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인 x의 그래프와 마이너스 사인 x의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양각 상태의 함수값과 음각 상태의 함수값이 음이 양으로 바뀌니까 답이 똑같이 나와서 이런 그래프가 퐁당 이 그래프가 반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지금처럼 각도를 적당히 집어넣어 보세요. 30도 양일 때 마이너스 30도 음일 때 절대값. 그럼 값은 똑같이 30도로 계산될 테니까 30이나 마이너스 30이나 각도의 절대값 취하면 답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졌다는 것은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얘는 같은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 저거죠. 보세요. 사인 그래프는 사인 그래프에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됐었죠. 원래는 이렇게 사인 그래프 봐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위로 접어 올라와서 이렇게 되고 주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주기는 2파인데 이게 접어 올라가면서 파이가 주기가 돼서 이 간격이 파이예요. 그럼 코사인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원래 코사인이 이렇게 그려지지. 근데 이게 아래로 위로 접어 올라가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맞니? 그렇지?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 위치를 잡으세요. 사인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잖아. 이런 느낌. 이렇게 한 주기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코사인은 여기서부터예요. 이렇게가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한 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의 간격은 얼마예요? 2분의 파이만큼이야. 그렇지? 얘 둘의 간격은 2분의, 이거 파이니까 절반이면 2분의 파이잖아. 결론은 사인 절대값 x의 그래프와 코사인 절대값 x의 그래프는 간격이 2분의 파이만큼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코사인 x를 미는 거죠. 왼쪽으로 이 코사인 그래프를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키면 이 점이 1위로 갈 겁니다. 맞아요? 이 간격 2분의 파인데 이게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하다 코사인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려지는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하면 1이 갈 테고 그림은 어쨌든 이 그림이 반복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얘기죠. 겹치네요. 네, 정답은 니은 리긋이 두 개 위에 있는 저 그래프와 겹치는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쪽부터는 아직 배우지 않은 단원입니다. 이것부터는 다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다음 시간에 못 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진도를 안 나오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과제는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분량도 꽤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못 끝납니다. 그래서 과제는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유형까지 몇 번이었죠? 그 유형이? 어디 있니? 네, 여기 744번까지 푸시고 뒤로 넘겨보세요. 근데 프린트가 다 뽑혀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 갈 시간이 돼가지고 일단은 프린트를 보관해서 다음 주 금요일날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때 다 책으로 찍어야 되니까. 그 뒤쪽에 연습 문제 가보면 여기 나와요. 연습 문제가 여기서 787번부터 어디까지 하시냐면요 문제가 많지 않네요. 네.
아, 문제 안 맞네. 790번. 여기 한 페이지네. 여기 한 페이지.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여기 비제로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여기 801번 비제로 표시 잘해야 된다. 795에서 801번까지가 또 과제예요. 이쪽 뒤는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합시다. 네. 그렇게가 과제니까